제1부 가슴 시린 세월의 눈물과 다가오는 대운의 전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다면 그 걸레와 수세미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아니, 당장 다가오는 2026년 7월의 운명을 뒤바꿀 천기누설의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편안하게 앉으셔서 오롯이 이 법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나이 먹으면 자식 덕 보고 편안하게 산다는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기구하고 험난하기만 한지, 밤마다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신 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내 입에는 고기 한 점 마음 놓고 넣지 못하셨지요. 찬밥이 남으면 누런 숭늉 끓여서 대충 배를 채우고 맛있는 반찬은 다 남편과 자식들 앞에 밀어주며 그저 가족들 배부른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뼈가 부서지라 일만 하셨는데 지금 보살님들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굳은 날만 되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시도 때도 없이 아려오는 허리 통증뿐이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아파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으면서도 약국에서 파스 몇 장 사다 붙이고 다시 일어서던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버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들이 사업한답시고 장사한답시고 빚이라도 지면 그 못난 자식 새끼 불쌍해서 잠도 못 자고 대신 빚보증을 서거나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차가웠습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조차 은근히 무시당하고 서러운 소리를 들어도 그저 꾹 참으며 가슴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돈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을까 하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생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대운다운이라는 것은 영원히 나쁜 상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 보살님들의 인생에도 드디어 황금빛 대운의 문이 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2026년 6월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하지하지 직후가 그 운명의 분수령입니다. 서서히 고조. 이번 2026년 5월의 하지는 평년과 다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7월부터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에 재물이 화수분처럼 샘솟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따라다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운의 물꼬를 트는 법, 가난의 귀신을 단칼에 잘라내고 집안의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따라오신다면 이번 7월에는 반드시 기적 같은 재물운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제2부 현관의 도살인 가난 귀신과 대운을 막는 치명적인 실수들, 보살님들, 거사님들, 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늘 돈에 허덕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는 걸까요?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늘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걸까요? 사주팔자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조상님이 돌보지 않으셔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곳, 집안의 처신상이자 복의 통로인 현관에 그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딱 버티고 앉아 대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증. 우선 2026년 6월 하지가 어떤 시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태양의 양기가 남김없이 뿜어져 나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역학의 이치는 극즉반, 극즉반이라 하여 양기가 극에 달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음기가 땅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즉, 운명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전환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의 기운도 함께 요동치게 되는데 이때 현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오려던 황금빛 재물운은 문턱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반대로 음기를 타고 찾아온 가난 귀신이 집안 안방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보살님들,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이 법문이 끝나면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살님 댁의 현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식구들이 신다가 대충 벗어놓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지. 신발 좀 나와 있는 게 무슨 대수냐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신발은 밖에서 온갖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묻혀오는 물건입니다. 그것들이 현관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깽판을 치십시오 하고 멍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나요? 혹은 어둡고 칙칙하며 낡아 빠진 현관 매트가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현관 정면에 있는 거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천기와 복을 반사하여 내쫓는 살기살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때가 꼬재재한 매트는 흐르는 재물운의 발목을 붙잡아 썩게 만드는 늪과 같습니다. 현관은 그 집안의 얼굴이자 땅의 신령님인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이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령님들이 보살님 댁에 큰돈을 주시려고 황금 보따리를 들고 오시다가도 현관이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아이고, 이 집은 아직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며 옆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리시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꼬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 전환점 제시, 평생을 지독하게 따라다닌 그 가난 귀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2026년 6월 하지 직후 이 대전환의 시기에 현관만 제대로 바로잡으면 7월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고 벼락부자의 운을 불러들이는 현관 비방의 핵심. 이제 제3부에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부 부산 자갈치 시장 박보살의 눈물과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렸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박명숙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였던 박 보살님은 제 앞에 앉자마자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얼음물에 평생을 절여져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비틀어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단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역동적으로 슬픔을 표현, 구체적인 묘사. 박 보살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치고 내장을 짜내며 번 돈으로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건만 그 아들이 몇 년 전 크게 사업을 한답시고 주변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자갈치 시장 바닥까지 찾아와 깽판을 쳤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디론가 도망치듯 숨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보살님은 심한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처지였는데 매달 밀려드는 이자 독촉과 월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을까요? 차라리 영도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딱 지금처럼 무더위가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비록 초년과 중년은 가시밭길이었으나 다가오는 7월부터 커다란 편재운, 즉 벼락재물운이 들어오는 대운의 길목에 서 계시더군요. 하지만 그 집안의 기운이 너무나 탁해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보살님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오늘 알려드릴 하지 직후에 현관 매트 비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당장 부산 집으로 내려가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매트 밑에 이것들 깔아 두라고 말입니다. 되새기며 극적인 반전을 묘사. 박 보살님은 제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가 지나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픈 무릎을 이끌고 현관 바닥을 피가 나도록 닦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비밀리에 매트 밑에 비방을 행하셨지요. 주위 사람들은 미신 믿고 별짓을 다 한다며 비웃었지만 박보살님은 오직 간절함 하나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월 중순이 되었을 때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고조되고 활기찬 어조, 어디선가 죽어 지내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숨어 지내며 마지막으로 개발했던 소규모 유통 프로그램이 서울의 대기업에 수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량 매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단숨에 모든 빚을 청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이제 그 차가운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 나가지 말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보살님이 몇십 년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몇백만 원에 사두었던 시골의 자투리 땅이 갑작스러운 도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무리 지으며 확신을 줌 차가운 단칸방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던 박보살님은 그해 7월이 지나기 전에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관절염 치료도 최고급 병원에서 받으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제게 매달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이 박 보살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하지 직후 박 보살님의 운명을 바꾼 그 구체적인 비방의 행동 지침을 이제 제사부에서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조, 성스럽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강조하는 어조, 마치 비법을 전수하는 스승처럼 제사부 2026년 하지 직후 현관 매트 밑에 깔아야 할 이것들의 정체와 비밀의 비방,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가장 쫑긋 세우셔야 할 시간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박 보살님을 단숨에 벼락부자로 만들고 집안에 도살인 가난 귀신의 목을 친 그 비밀의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비싼 돈을 들여 살 필요도 없는 물건입니다. 바로 우리 땅에서 자란 순수한 붉은 파트 적두와 태양의 전기를 품은 천일염, 굵은 소금, 그리고 깨끗한 백지 한 장입니다. 아니 스님, 그 흔한 팥과 소금으로 어떻게 큰 돈을 법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 뒤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천기를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6월 하지는 1년 중 태양의 양기가 가장 극에 달했다가 꺾이면서 음기가 치솟는 시기입니다. 이때 현관 매트 밑은 음귀와 가난 귀신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취약한 통로가 됩니다. 풍수지리에서 붉은 파트는 벽사의 힘, 즉 귀신을 쫓는 가장 강력한 화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천일염은 세상의 온갖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금, 금, 과, 수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으시거나 머릿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첫째, 날짜와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21일 하지가 지나고 난 직후부터 6월이 끝나기 전 가장 좋은 시간은 햇볕이 가장 쨍쨍하게 내리쬐는 오시오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비방을 행해야 태양의 천기 정취를 그대로 매트 밑에 가둘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 매트를 준비하십시오. 만약 지금 깔려있는 매트가 낡고 찢어졌거나 회색이나 검은색 같은 칙칙한 색상이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2026년 하반기 대운을 잡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을 가진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혹은 밝은 황금빛 갈색의 매트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방의 핵심 제조법입니다. 깨끗한 하얀색 백지, 종이를 가로 세로 손바닥 크기만 하게 정사각형으로 자르십시오. 그 종이 위에 천일염 굵은 소금 칠알을 정확히 올리시고 그 위에 붉은 파랄을 올리십시오. 왜 칠알과 파랄일까요? 칠은 하늘의 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님의 숫자를 뜻하며 팔은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굴러들어 옴을 뜻하는 풍수학적 길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넷째, 이 종이를 안에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예쁘게 네모나게 접으십시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서서 집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현관 매트의 정확한 중심, 바로 밑바닥에 이 종이 쌈지를 살포시 깔아두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난 귀신이 매트를 밟는 순간 팥과 소금의 강력한 양기에 발을 대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되고 터주신과 재물우는 이 황금 방패를 디딤돌 삼아 거침없이 보살님 댁 안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이치입니다. 대단히 확신에 찬 어조, 강조, 이 비방은 한 번 깔아두면 다가오는 7월 한 달 내내 보살님 댁의 재물 창고를 지키는 보물이 됩니다. 절대 남에게나 이런 거 깔았다고 자랑하거나 보여주지 마십시오. 기운이 새어 나갑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비밀스럽게 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당장 7월 초부터 막혔던 돈줄이 풀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의 영험함을 불어넣을 마지막 불공과 축원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부, 대운을 가두는 천도 축원과 간절한 염원의 기적,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의 대못을 빼내고 집안의 황금 방패를 치는 모든 비방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마음에 영험한 불꽃을 지피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한 줌의 팥과 소금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2026년 7월에 벼락 재물운이 가득 차오르도록 대우주와 신령님 전에 올리는 간절한 축원의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 목소리에 마음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전과 터주 신령님,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인연들이 있나이다. 내 입에 만난 것 하나 넣지 못하고 내 몸 아픈 것 돌보지 못하며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평생을 뼈가 부서지라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나이다.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에 묶여 밤마다 베개싯을 적시던 그 서러운 세월을 이제는 어여삐 여기시어 2026년 6월 하지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간의 모든 업장과 애군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현관 매트 밑에 정성으로 깔아둔 팥과 소금의 영험한 기운이 황금방패가 되어 집안에 도살인 가난 귀신과 음한 기운은 사방심리 밖으로 단칼에 쫓아내 주시옵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굴러들어올 복덕과 벼락 재물우는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가정도 도둑맞지 않게 꽉 잡아 묶어 주시옵소서. 당장 다가오는 7월부터 지갑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터지게 하시며 자식들의 앞길에 귀인이 나타나 빚을 탕감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기적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연들이 남은 평생은 돈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웃음꽃만 피우며 살아가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살님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까? 이 비방을 행하신 후에는 몇 가지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트 밑에 비방을 깔아둔 후에는 최소 7월 한 달 동안은 매트를 거칠게 발로 차거나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마다 속으로 내 집에 복이 들어온다, 가난은 물러간다 하고 3번씩 주문을 외우듯 되뇌이시면 그 효과는 수십 배로 강해집니다. 간절함은 하늘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귀한 천기의 인연을 그냥 스쳐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음력 생년월일 또는 태어난 띠와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발원장이자 7월의 대운을 내 집으로 귀속시키는 마지막 잠금 장치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별하고 황금빛 인생 역전을 맞이할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축원을 듣고 계시는 보살님과 거사님입니다. 7월에 놀라운 재물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바닥을 닦던 걸레도 내려놓으시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손길도 잠시만 멈추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이 더운 7월의 삼복날을 앞두고 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어져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보살님들 댁에 있는 냉장고 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문에 무심코 붙여둔 배달 음식 자석,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자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자석 조각들이 보살님들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운의 물줄기를 통째로 막아서고 제 물줄기를
바짝바짝 말려버리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듯 나지막이 탄식하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에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모질고 시린 겨울바람만 부는 것 같은지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기 살려주느라 정작 본인은 입을 옷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보살님은 늘 찬물에 찬밥을 말아 남은 김치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내 몸 아픈 것은 뒷전이고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왔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목소리에 애절함과 깊은 공감을 담아 천천히 끊어 읽으며 나이가 드니 이제는 찬바람만 불어도 무릎과 손목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며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비가 오려는 날에는 온 마디마디가 쑤셔와 눈물이 핑 도는데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내 지갑은 항상 비어 있고 왜 우리 집 통장 잔고는 메말라만 가는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가 되도록 돈 걱정, 빚 걱정에 잠 못 이루어야 하는지 밤마다 하늘을 보며 통곡하셨을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단호하면서도 엄중한 어조로 가난 귀신을 언급,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보살님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이라는 놈이 보살님들의 등 뒤에 딱 붙어서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재물 창고를 꽉 쥐고 흔들며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고 자식들이 겨우 자리를 잡나 싶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시 돈을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집안의 흉한 기운이 재물의 통로를 막아버렸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의 억울한 세월을 이제는 제가 끝내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적이고 강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분위기 전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7월 이 지독한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삼복날은 하늘의 기운이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땅의 기운이 가장 뜨겁게 끓어오르는 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집안의 썩은 기운과 막힌 혈자리를 뚫어내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주 풍수지리의 비방을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그동안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혔던 대운이 터지고 사방에서 황금빛 재물줄기가 세차게 흘러들어와 보살님들의 텅 빈 통장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강조하며 마무리.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삼복날이 오기 전에 당장 냉장고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냉장고 문에 붙은 그 사소한 자석 하나가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는 무서운 암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당장 재물운을 움켜쥘 수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보살님들의 인생에도 눈부신 황금빛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로 전환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림,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필 냉장고이고 왜 하필 냉장고 문에 붙은
그 조그만 자석들이 문제일까요? 명리학과 풍수지리, 학문에서 집안의 가구들은 저마다 고유한 오행, 우싱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가공의 꽃이라 불리는 이 냉장고는 집안에서 안방의 장롱, 그리고 주방의 쌀떡과 함께 집안의 전체 재물운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물창고, 자유창후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광간에 쌀가마니를 가득 쌓아두고 자물쇠를 채워 가문의 불을 지켰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우리 집안의 먹거리와 생명력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곧 그 집안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터전인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듯 단호하고 정밀한 어조로, 그런데 이 냉장고라는 물건은 본질적으로 차가운 임의 기운을 품고 있는 가전 제품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일수록 주변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응축하는 성질이 강한데, 여기에 음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철, 텟과 자성, 지싱을 지닌 자석을 문에다 주렁주렁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자석은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어 주변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풍수학적으로는 이 자석의 강한 자성이 냉장고 내부로 흘러 들어가야 할 맞고 순수한 재물운의 흐름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냉장고 문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문인데, 그 문에다가 탁한 자성을 지닌 자석을 붙여놓는 것은 쉽게 말해 내 집 금고문에다가 대못을 박아두고 가시덤불을 쳐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안타까운 감정을 가득 담아, 에휴, 특히 보살님들 댁에 가보면 어디서 본 건 있으셔서 외국 여행지에서 기념으로 사온 화려한 자석들, 혹은 중국집이나 치킨집에서 나눠준 배달 음식 전단지 자석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스님, 그 조그만 자석 하나 붙여놨다고 설마 집안이 망하겠습니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풍수지리는 아주 미시적인 변화에서 거대한 대운의 흐름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특히 배달 음식점 자석처럼 날카롭고 탁한 기운이 담긴 상업적 자석들은 그 자체로 빚의 기운, 지출의 기운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이런 자석들이 냉장고 문을 장악하고 있으면 집안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생각지도 못한 지출과 빚더미가 무섭게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엄숙하게 높이며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을 결부. 더군다나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바로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빙우년입니다. 병오년은 하늘과 땅이 온통 거대한 불화의 기운으로 가득 찬 아주 뜨겁고 강렬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7월의 삼복날, 초복, 중복, 말복은 그 뜨거운 화, 보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삼복날의 강렬한 불기운은 냉장고가 가진 차가운 금김과 수씨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불기운에 의해 냉장고의 재물 창고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마당에 냉장고 문에 자석까지 붙어 있으면 불의 기운이 자성을 타고 들어가 냉장고 내부의 재물 씨앗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화극금, 복허긴의 최악의 흉국이 형성됩니다. 이 때문에 삼복날이 오기 전에 자석을 떼지 않으면 2026년 하반기 내내 재물줄기가 바짝바짝 말라붙어 지독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무거운 어조로 은밀한 경고를 건냄. 게다가 이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들의 틈바구니와 냉장고 구석진 곳에 쌓인 먼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물들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가난 귀신은 차갑고 음침하며 무질서하고 탁한 자성이 흐르는 곳에 기가 막히게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려 일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집안의 중심인 주방 냉장고에 가난 귀신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대운을 가로막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늘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정하면서도 강력하게 청중을 일깨우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집안의 가난을 물리치고 부를 창조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운, 다운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소한 탁기를 걷어내고 순수한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2026년 7월 삼복날의 거대한 기운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집안의 재물 창고를 옥죄고 있던 그 자석들을 당장 떼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냉장고 풍수 비방을 통해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엄청난 재물복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털어놓듯 편안해지면서도 이내 애잔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꾼의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몇 년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참으로 가슴 시리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홀로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올해 62 되신 강씨 성을 가진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어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노름에 술만 마시며 빚만 잔뜩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빚더미를 고스란히 이 보살님이 양어깨에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식 둘을 키워내셨지요.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깊은 한숨을 쉬며 에휴. 그런데 인생의 모진 풍파는 왜 이리도 약한 사람만 골라서 때리는지 원. 자식들이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사람 구실을 하나 싶었더니 큰아들이 손을 댄 사업이 사기를 당해 억대의 빚을 지고 집안으로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살님이 살던 작은 전셋집마저 주인이 길거리로 나앉으라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압박을 해왔지요. 제가 그 보살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마침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음산하고 탁한 기운이 거실과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방 안에는 빛 독촉 고지서가 굴러다니고 보살님은 싱크대 밑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눈물이 범벅이 된 찬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하게 지적하는 어조로. 제가 주방을 가만히 살펴보니 단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냉장고였습니다. 그 냉장고 문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수십 개의 자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치킨집, 피자집에서 준 전단지 자석부터 시작해서 큰아들이 대출을 알아보느라 받아온 대부업체 명함 자석까지 가득했지요. 심지어 냉장고 옆면에는 부러진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이 자석 홀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집안의 금고문에다가 왜 이렇게 가시덤불을 치고 칼을 꽂아 두셨습니까? 이러니 가난 귀신이 냉장고에 둥지를 틀고 앉아 돈줄을 꽁꽁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당시의 긴박함과 변화의 시작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보살님은 제 호통에 깜짝 놀라며
그저 전단지 보기가 편해서, 그리고 아들이 가져다 놓은 거라 무심코 붙여두었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당장 돈 한 푼이 없어서 내일 장사 미천도 구하지 못해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다던 그 서글픈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삼복날의 초입이니 저를 믿고 당장 이 자석들부터 싹 다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냉장고를 완전히 새 것처럼 정화합시다. 이것이 보살님의 마지막 목숨줄을 살릴 풍수비방입니다. 전환점이 찾아오는 순간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달. 그날 밤 그 보살님은 제 말대로 다리가 아파 비명을 지르면서도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떼어내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굵은 소금물과 소주를 섞어 냉장고 구석구석을 눈물로 닦아내셨지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어가던 음식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통들을 전부 버리고 주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청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석이 떨어져 나간 매끄러운 냉장고 문을 보며 보살님은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묘한 시원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결말을 목소리를 높여 활기차고 경이롭게 선포.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석을 떼어내고 정확히 일주일 뒤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큰아들의 동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의 절반을 들고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묶여있던 억대의 돈이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하시던 떡볶이 가게에 우연히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간 뒤 밤새도록 손님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박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전세금 걱정은 물론이고 수년 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는 천지개벽 같은 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냉장고 문에서 가난 귀신의 자석을 떼어내자마자 막혔던 재물 혈자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실화입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마치 눈앞에서 직접 시연하듯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다정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니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나도 당장 오늘 밤에 냉장고로 달려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운을 부르는 풍수 비방은 그저 자석 몇 개 대충 떼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와 방법, 그리고 정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줄기가 차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두십시오. 메모할 종이가 있다면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행동 지침을 내리는 어조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완벽한 철거와 비움입니다. 냉장고 앞으로 가셔서 문에 붙어 있는 모든 자석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떼어내십시오. 아무리 귀엽고 예쁜 기념품 자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보는 배달집 전화번호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석을 다 떼어내셨다면 그것들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집안에 그 탁한 자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뿐만 아니라 냉장고 옆면 혹은 냉장고 위에 얹어둔 정체 모를 물건들도 싹 치우셔서 냉장고 외관을 아무것도 없는 아주 매끄러운 상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의 맑은 생기가 막힘없이 냉장고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전수하듯 두 번째 단계는 냉장고에 썩은 살을 도려내는 소금, 소주, 정화, 비방입니다. 자석을 떼어냈다면 이제
2026년 7월 삼복날의 뜨거운 화기, 호해를 다스릴 차례입니다. 대접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우리 조상님들이 애군을 쫓을 때 쓰시던 굵은 소금, 천일염, 한줌, 과, 소주, 종이컵, 한 컵을 섞으십시오. 소금은 음흉한 잡기와 가난의 탁기를 소멸시키는 대단한 정화력을 지니고 있고, 소주는 묵은 찌꺼기를 날려보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소금 소주물에 깨끗한 행주를 적셔서 냉장고, 문 겉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며 닦으십시오. 마음속으로 내 인생의 가난 귀신은 이 물러가고 맑은 재물만 남으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 정성스레 닦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냉장고 내부 청소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 문만 닦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부를 보십시오. 검은 봉지에 쌓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검은 식재료들, 유통기한이 수개월은 지난 양념통들, 구석에 흘러내려 굳어버린 국물 자국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의 밥이자 둥지입니다. 삼복날이 오기 전에 이것들을 싹 다 파내어 버리십시오. 풍수지리에서 냉장고 안의 공간은 곧 내가 앞으로 담을 돈의 크기를 뜻합니다. 냉장고가 미어터질 듯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됩니다. 전체 용량의 딱 70%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비워내시고 내부 역시 소금 소주물로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십시오. 눈을 반짝이며 가장 핵심적인 대박 비방을 전하는 어조로 자, 이제 청소가 끝났다면 세 번째 단계 냉장고의 기운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황금 방패, 왕김 방파이, 비방을 행할 차례입니다. 깨끗해진 냉장고 안에 재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흰색 종이나 한지에 붉은 파치랄을 정성스럽게 싸서 냉장고 신선실이나 가장 깊숙한 안쪽 구석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붉은 팥은 삼복날의 과도한 화기를 조율하고 악귀를 쫓는 최고의 영물입니다. 둘째는 현재 유통되는 깨끗한 10원짜리 동그란 동전 2개를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냉장고 문 안쪽 음료숙한 구석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10원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며 동전 자체가 지닌 금김의 기운이 냉장고의 수세의 기운과 만나 금생수, 찐성쇠로 재물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화수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계를 보듯 정확한 시간을 짚어주며 엄숙하게 리듬을 탐.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2026년 7월 초복, 중복, 말복 당일날이나 삼복날이 시작되기 직전 일주일간의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4시, 스, 10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물의 생기가 가장 활발하게 통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내 집안의 금고를 청소하고 황금 방패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탁한 바람 대신 집안 가득 부귀영화를 불러오는 석이 레이가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방을 완벽히 숙지하셨으니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이 기운을 고하는 엄숙한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장중하게 가다듬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마치 신성한 전각에 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냉장고의 묵은 자석을 떼어내고 소금과 소주로 가난의 찌꺼기를 씻어내며 붉은 팥과 황금빛 동전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과 하늘의 인간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쌓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축원의 글을 올릴 테니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연부를 외우듯 천천히 낮고 장중한 어조로 독송하듯 읍조림. 오 위도 마하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우러러 고하나이다. 이 땅의 터전을 다스리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저 높은 북녘 하늘에서 만백성의 복과 수명을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삼복날을 맞아 여기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지극한 효심의 보살 거사이 있어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바치나이다. 그동안 알지 못해 집안의 금고인 냉장고 문에 흉한 자석을 붙여두고 묵은 찌꺼기를 쌓아두어 재물의 길을 막고 가난 귀신을 머물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부로 맑은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내었나이다. 떼어낸 자석과 함께 이 집안의 모든 빚더미와 우환, 질병과 가난의 악기, 억해는 저 멀리 상천으로 소멸하여 주시옵고 자석이 떨어진 매끄러운 냉장고 문을 통해 사방팔방의 황금빛 대운이 파도처럼 밀려들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간절하고 강렬하게 축원 바라옵건대 이 집안의 텅 빈 통장과 지갑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차오르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어두운 암초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밤마다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무릎과 손목의 관절염 통증은 삼복날의 뜨거운 화기로 깨끗이 지셔내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고 건강한 생기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집안의 냉장고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황금 방패가 발현되어 그 어떤 잡기와 가난뱅이 귀신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2026년 하반기 내내 든든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시 다정하고 따뜻한 스승의 목소리로 돌아오며 안심을 시킴. 그라서 다정하고 보살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 속이 한결 시원해지고 뻥 뚫리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풍수와 명리의 이치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집안의 탁기를 걷어내겠다는 그 작은 행동 하나와 정성이 하늘의 거대한 대운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로 가셔서 자석을 떼어내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간절하게 마무리.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영험한 기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밀어내기 위해 아래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로 적는 순간 그 문자는 하늘에 닿는 상소문이 되어 보살님들의 가정에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워줄 것입니다. 주변에 돈 때문에 힘들다며 밤마다 눈물 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함께 복을 지으십시오. 남에게 복을 베풀면 그 복이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오직 황금빛 꽃길만 펼쳐지기를 매일 새벽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